자, 자연스럽게 시작합시다. 지금 이제 공부하기 너무 좋은 세상이 된 건 확실해요. 유튜브 플랫폼이 아주 세상을 밝게 하고 있고, 이렇게 이런 자리도 오픈돼서 공부하려고 맘만 먹으면 이 시간, 이 귀한 강의를 많이 못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공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 공부는 깨달음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상수가 뭐냐면 맞고 품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으려면은 좀 시간이 걸려서 노동이 좀 되고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맞고 품으면은 그 고기 다 잡을 수 있어요. 시골에서 고기 잡아본 사람들 알아요. 어? 그래서 안 되면 맞고 품는 게 가장 상수지. 머리 굴리려고 하지 마요. 그렇게 좋은 머리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막 머리 굴리려고 하지 말고 맞고 품는 거예요. 그냥 우직하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냥 그 항심을 못 갖고 내가 이거 끝까지 이 공부하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하고 그냥 그렇게 맞고 품는 식으로 가면 그게 상수예요. 자, 오늘 공부하기 전에 먼저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의 도학에 들어서려면 음양오행을 알아야 돼요. 서양은 음양오행이 없어요. 여러분 음양오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달력에 있잖아요. 음양오행. 동양은 정확하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서양은 썬데이, 먼데이 이러고 있죠? 거기도 해, 달은 맞아. 근데 동양의 음양오행관이 아니야. 이게 달라요. 그래서 동양에는 정신문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깊은 정신문화가 있어요. 우주 철학이 있는 거예요. 지금 대서양 문명이라는 게 서양의 물질 문명을 완벽하게 주도해가지고 그 우두머리가 지금 어디입니까? 미국이야, 미국. 그죠? 그런데 동양의 우두머리는 중국이 아니에요. 작고 강한 나라. 부처는 작고 강한 나라예요. 너무 크면은 통솔도 안 돼. 진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서양 문명이 끝났어. 태평양 문화로 들어오는 거예요. 태평양 시대로. 그 중에 태평양 연안국에서 그 문호를 열고 있는 게 한중일인데, 그 한중일의 핵심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문화의 종주국입니다. K문화라가. 앞으로 K문화의 정수는 여러분 민조시 열심히 하세요. 민조시가 6조가 그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6조가. 네? 자, 그러면은 음양오행이 다른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오늘은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그 문화의 골수가 뭐냐면 천문사십자라고. 문화의 골수가 천문사십자야. 근데 그 천문사십자는 뭐를 하냐면 역에 설계도를 짜는데 역학의 설계도가 천문사십자로 쌓여요. 10간 12지 8개로 짜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문화의 키워드가 바로 천문사십자야. 자, 그거는 오늘 빼고 음양오행을 보면은, 자, 음양오행이, 자, 근본이 수예요. 이게 음이죠. 수는 음을 대표해. 그 다음에 양은 화가
양을 대표하죠. 요게 음양이에요. 수화가. 여기서 한 번 더 벌어지는 게 사상인데, 사상. 여기서 한 번 벌어지는 게 물을 맑게 해주는 게 금이고, 그죠? 금생수. 금이 없으면 물이 맑을 수가 없어. 흙탕물이 돼서. 그죠? 안반이 돼야 물이 맑게 되지. 그래서 술을 보좌하는 보좌신이고, 이 불은 타다가 불 쏘시개가 없으면 꺼져버리죠. 나무가 있어야 돼. 그래서 목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사상이고, 여기서 가운데에서 얘네들의 바탕이 되어주는 게 토예요. 아니, 바탕이 있어야 그 위에서 놀지. 바탕이 없으면, 땅이 없으면 거기 땅을 바탕으로 해서 바위도 있고, 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자라고 그러는 것이 바탕이죠. 토가 땅의 바탕에서 나무도 자라고, 불도 피어나고, 물도 흐르고, 바위도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자연의 이치야. 요게 이제 오행이라고 하는 게 음양 오행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음양 오행이 별거 아니야. 근데 이제 내일부터 민생 지원금 이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 주민등록 번호 끝자리를 가지고 뭐 나눠준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 수리가 딱 나오더라고. 수리가 내일이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5일간 하자. 5일간. 그래서 첫날은 일육수를 해. 첫날은 주민등록 번호 1자하고 6자. 그 다음에 둘째 날은 화요일 날은 2하고 7을 해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이 여기서 저는 어떤 걸 보냐면은 이건 오행의 원리인데 월요일 날은 이게 후천 달의 문명입니다. 월요일 날 일육수를 하는 거예요. 수가 제가 중앙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수가 용담정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잖아. 응? 그래서 요게 수요일 날은 3과 8 주더라고. 수요일 날은. 여러분 눈에는 이런 게 벌로 보였겠지만, 제 눈에는 그냥 보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요게 후천 상생 상극판으로 바뀌어진 도수가 여기서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은 4와 9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금요일 날이 5와 10으로 들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원한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 뉴스에. 요게 숫자죠. 수리. 여러분 천문 40자로 역학의 설계도를 짜는데 숫자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속으로 숫자는 표시가 안 돼요. 근데 수리가 신이야, 수리. 수리는 신이 가지고 노는 부호라고. 여러분, 하늘이 인간에게 지혜를 가르칠 때 맨 처음 그림으로 가르칩니다. 그 그림이 숫자로 되어 있어요. 예, 그림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부서 이외에는 부와 글 이외에는 도통하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가 그림이에요. 신령한 부죠. 천부경 할 때 부에 부. 이제 숫자가 이제 거기에 숨어 들어가 있는데, 수는 신이 가지고 노는 부호예요. 숫자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선천에는 신과 신이 주장자였어요. 인간은 신을 따라가 다녔어요. 근데 후천은 반대예요. 인신합의를 이루는데,
인간이 주장자가 되고 신이 그 인간의 하고자 하는 일을 신이 따라다니고 모든 게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선천은 신인합의를 이루는데 후천은 인신합의를 하는. 그래서 여러분 신이라는 게 여러분 숫자를 잘 쓰는 게 중요해요. 숫자. 그래서 왜? 숫자는 신들의 부호니까. 그래서 수리하게 밝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년이 뭐예요? 1년이 달력이 이런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데 1년이 원래 원주 한 바퀴를 빙 돌면은 360도를 가는 거예요. 그죠? 1년이 한 바퀴 빙 돌면 360을 가야 되는데 가운데 중앙에 선천은 가운데 중심점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360도가 중심이 없으면 원주를 그릴 수가 없어. 그래서 중심에 선천은 5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61에다가 5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1년이 365와 4분의 1로 돌아가는 거예요. 달력이. 태양력은. 그 태양력은 360도도 못 돌았어요. 354와 19분의 1로 돌아요. 그래서 올해 윤달이 끼었죠? 여러분, 윤년이 있고 윤달이 있다고. 태양과 달과 지구가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여기 땡 해가지고 공전자전을 막 하는데 전부 다 다시 출발선에 똑같이 딱 서는 게 해와 달과 지구가 출발선에 딱 서는 게 19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래서 19수를 갖다 19수를 불교의 정면수라고 하는 거야. 천부경 81자에다가 19자가 합쳐지면 100이 되는 건데, 응? 그래서 바둑판이 19 곱하기 19로 360일이 되는 거예요. 19라는 숫자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19년마다 한 번씩. 이게 신비해요. 여성이, 난자가요, 약 28일 주기로 배란이 되기 때문에 1년에 13번 배란이 일어나는 거야. 13이라는 숫자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전부 수리학이야, 수리학. 자, 근데 요게 선천에는 가운데 원주에 5가 들어갔어요. 왜? 천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근데 후천에는 뭐가 들어가요? 가운데 6이 들어가가지고 정확하게 360으로 딱 완성이 됩니다. 이게 윤달, 윤년이 필요 없어요, 이제. 요게 365와 4분의 1 애매한 나머지 수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걸 하늘과 땅이 무도. 그래서 무도의 세상이 그래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산 선생은 이놈의 선천 묵은 하늘이 사람 죽이는 공상만 보고 있다고 말이죠. 하늘을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도수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심성이 시간과 공간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사는 건데 후천에는 중앙에 6이 딱 6수, 인간의 자성수가 6이 딱 들어가가지고 360일로 정확히 돕니다. 태음도는 360일로 정확히 돌아. 찌꺼기가 없어. 자, 이게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석이 365와 4분의 1로 돌고 있는 달력은 율리어스력이라고 해서 예수님 탄생일을 출발점으로 삼은 서기라고 하는 달력을 서력 기원이라, 서양에서 만든 달력을 기원한다에 서기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단기도 쓰고 유학자들은 공기, 불교인들은 불기 다 이렇게 기원을 쓰죠. 근데 새로운 달력은 이제 1919년 1919 3월 1일 날 새로운 달력이 나왔다고 만세운동 부른 게 3.1운동이야. 아시겠어요? 이걸 꿰어 맞췄다고 여러분은 하시겠지? 아니에요.
새로운 달력을 선포했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이 새로운 우리 민족이 만들어준 달력, 그거는 한기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섰어요. 대한민국이 선포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대한. 여러분, 대한. 나라 이름에 큰 대자가 들어와가지고 지구의 대운수를 먹었어요. 응? 지난한 지랄 같은 세상같이 이게 보이지만, 현상계는 꾸역꾸역 어둠을 밀고서 우리 민족은 새아침, 조선, 그러게. 조정할 때도 아침 조자를 써요. 정치를 하는 거예요. 지구 정치. 조선, 맑은 선, 생명이 파닥파닥 뛰어, 거기. 선자는. 그 두 가지의 한자 획수도 29획인데, 이 구가 지금 여기 동국약방이 설치되어 있었던 거기가 구리골이라고 해서, 이구 착종이라고 해서, 요게 2749가요. 낙서는 요게 뒤집어져요. 이쪽으로. 이구가 뒤집어져. 그래서 삼국문명이 오는 거예요. 이건 하도의 상생도의 숫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금방 할 수 있거든요. 정신만 딱 차리고 얼라만 차리면은 이게 뭐가 어려워요. 얼라를 차리게 되면 이렇게 막 보이기 시작한다. 세상사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재미로 여러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데. 뉴스에서 나오는 숫자 하나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방팔방이라고 그러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심판한 게 4월 4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껴 맞췄다고 할 수 있나요? 그게 사방팔방을 말하는 거예요. 11시 22분 합치면 33자입니다, 숫자가. 11, 11, 11, 11. 11조가 천지인 3교로 딱 쓴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요 숫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행에서 모자란 숫자. 우리 명경님은 수가 모자라니까 16수, 4구, 금도 모자라니까 4구. 이런 걸 내가 자꾸 쓰는 거예요. 모자란 숫자를 쓰는 거야. 이런 게 지금 우주의 기운을 빌려다 쓰는 지혜예요. 우리 민족 거니까 우리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은 거잖아요. 이게 음양오행 철학은 우리 거예요. 우리 동이족이 창안한 겁니다. 이게 복희성인이 8개를 그을 때 8개의 용의 덩어리에 숫자가 이렇게 찍혀져 있는 문양을 보고 그림을 보고 8개를 그었다니까요. 그래서 숫자가 먼저 나오고 8개의 팔상이 나왔다고 해서 상수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리, 상수학, 상과 8개의 상, 건을 하늘이라고 하고 곤을 땅이라고 하고 이게 상이에요. 숫자, 상수학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이와 같이 이 사주는 을축년, 갑신월, 신축일, 정유시에 태어났다. 자,
자, 신금은 보석이야. 보석. 자, 신금이 자기 계절에 태어났습니다. 자기 계절, 가을에. 그래서 이거는 신월은 겁재라고 하는 글자인데, 신금이 신월에 태어나면 무조건 신강해서 기가 세. 엄청나게 기가 셉니다. 이 사람. 단단해. 단단한 여성이라 씨도 안 맥혀 누가. 응? 한번 건들지도 못해요. 건드렸다가 당해 오히려. 단단한 금강석과 같다. 거기다가 6월까지 이렇게 있네. 요 축도 사유축 전부 금판입니다. 금판. 사유축 신 다 금판이에요. 그래서 이 신금은 보석이라 자기가 나는 보석이라는 자존심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나를 이 보석을 쫙 빛을 비춰주는 남자를 찾는데 눈이 너무 높아. 이 찬란한 보석을 비춰줘야 되니까. 어지간한 남성은 그래서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자, 그래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기 간목이 아버지 자리인데 아버지 부모 자리, 조상 자리인데 이 특히 부모 자리에 너무 금이 강한데 이 간목이 절각이 돼 뿌리가 잘려져 가지고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약합니다. 잘못하면 조실부모할 수가 있어요. 실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비견겁제가 지지에 꽉 차가지고 부모 중에 특히 아버지가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아버지의 정기가 전부 이 딸에게 가버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약해져요. 이 딸을 낳게 돼요. 그래서 역마 위에 간목이 개두절각이 돼가지고 흉의가 보입니다. 흉의가. 그 다음에 이 정화가 이 팔자에서 재관을 쓰는 팔자인데 이거 재고관인데 재관이 워낙 금판이 강해가지고 재관이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재도 허재, 관도 허관이야. 그래서 그래도 이제 팔자가 재관을 쫓아가야 돼. 부와 관을 쫓는데 허재, 허관이라는 건 헛된 돈, 헛된 남자, 헛된 관을 쫓는데 요 정화가 평관이기 때문에 평관이라서 평관은 강한 직업입니다. 강한 직업. 군인, 경찰, 교도관, 임용구조원 이런 강한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자, 요 정화는 신금한테 평관이라서 신금이 정화를 보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워낙 깐깐한 사람이라 상당히 민감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남자가 여기 늦게 나타나네요. 늦게 나타나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는 자식같이 연하 남자하고 인연이 많아요. 이게 근데 자기를 찬란하게 비춰주고
강하게 리드해주는 남자를 기다리는데 남자가 그렇지가 못해. 이게 자기의 카르마입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그냥 착한 남자를 만나면 아 이게 내 남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래도 결혼하게 하게 되죠. 그렇지 않고서는 너무 눈이 높다 그런 거죠. 자, 이 대운에서 사주의 대운에서 이럴 때 병화가 올 때 결혼을 하기가 쉬운데 이때는 결혼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 버렸고 여기서는 또 정화가 왔을 때도 23살에서 33살 이때도 정화가 하나 나타났어요. 빛이. 그래서 근데 신금에서 해수는 상관이기 때문에 요 신금에서 해수는 상관이기 때문에 어지간 남자가 오면 탁 쳐내버립니다. 그래서 또 놓친 것 같아요. 33살 무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기축이 되는데 이 다음 대운이 기축 대운까지 갔네요. 여기가 이제 43살이 오는 것 같은데 대운에서라도 결혼 운이 관성 운이 들어오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계속 대운이 남자를 당겨오는 운이 못 돼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마음을 낮추고 좀 예쁘고 착한 남자를 내가 키운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결혼이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사주를 여러분 이렇게 자꾸 업로드를 시키느냐면 잘 알으셔야 돼요. 자, 엊그제도 제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사실은 운명에 개입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의식의 흐름으로 시공이 자기를 끄집고 가기 때문에 어지간한 얘기를 해줘봐야 저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이는 제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정확히 배우자가 나는 배우자를 밀어내는 운이고 배우자는 엉뚱한 짓을 하는 운에 10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불화, 갈등, 이별 운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사주는 어떨 때 유형이느냐? 그냥 사주를 모르면 그 흐름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시공이 여러분 10 중에서 6, 7이 여러분 시공이 여러분 의지와 생각과 아무런 상관없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 딸려가는 거야. 근데 사주를 알았다는 건 뭡니까? 이거예요. 내가 여기를 따라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이혼수에 걸렸는데 내가 이혼 안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상대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제 야 지금 10년만 지나면 요 운이 지나가니까 우리 좀 견디자 하고 설득이 잘 안 돼. 똑같이 같이 알아야 되는데. 근데 주도권은 내가 이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운에 걸렸구나.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수용하고 견디는 거예요. 10년만 내가 죽었다 하고 견디자. 그리고 각방 쓰자. 별거 좀 하자. 그거 견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운이 지나가면 또 달라져요. 다 한때니까. 그래서 운명의 주도권을, 사주를, 명리학을 알 때 운명의 주도권을 주고 내가 수용하기도 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혼수가 왔는데 안 할 수도 있죠. 지금 보면 원수 같은 짓을 잘못을 하죠. 현실에서 이건 이혼을 안 하면 안 될 만한 사건을 상대가 벌여요. 그런데 요게 10년 있다 끝난다는 걸 보고 알기 때문에 내가 안 할 수 있죠. 아니면 그거 용서할 수도 있어요. 네가 운에 걸려가지고 이런 까르마를 갖다가 뒤집고 있구나 하는 거 아니까. 그래서 사주는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자기 주도권, 내가 주도적인 내 삶을 객관화시켜서 보고 주도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 10년이 지나도 내가 용서가 안 되겠다 그러면
끝내겠죠? 그래서 사주는 운명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운명을 끌고 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자꾸 해석하는. 모르면 그대로 끌려가게 돼 있어. 100% 끌려가 버립니다. 100% 끌려가. 상황이, 환경이, 시공의 환경이, 시간과 공간이 그렇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요 운이 지나서 기축, 그 다음에 경인이 오네요. 자, 요 때는 53세부터는 재가 뿌리가 생깁니다. 재가. 그래서, 경제적 기반이 좀 단단해지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상담하기 전에 직업을 꼭 묻는데, 왜냐하면 직업은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현대사회가 너무나 다변한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한 직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강한 직업으로, 형태만 바꿔가지고 강한 직업을 갈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군인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천직인 줄 알고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운명에게는 직업이고, 그 다음에, 배우자예요, 남자. 근데, 여기 배우자 궁이, 남자를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관성이 딱 있으면은 결혼도 일찍 합니다. 이 배우자궁에 관이 있으면은 여자가 결혼도 일찍 해요. 네. 내 전생에 카르마죠? 전생에 남자의 공덕을 많이 못 산 과보기 때문에 이걸 알아차리고 남자를 바라보는 눈높이를 낮추고, 여러분 지금 사실은 그런 거예요. 사람의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언제나 희망이지만 내가 그에게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 말로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대부분 깨어나지 못하면 사랑이 아니라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최소한 주는 만큼 받아야지 계산하고 있어요. 그죠? 그건 좋아하는 거지.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 대부분의 어머니가 여러분 사랑을 줄 때 계산하고 줬나요? 그게 이제 이름하여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대부분 이성 간에는 계산하고 있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죠.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특히 결혼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관계의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실패하기 쉽다. 살아보니까 그렇대다.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 실망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내가 조금 더 준다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결혼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배우자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조금 희생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키워줄 생각을 하고 좀 더 상대편이 되어줄 생각을 하지 않으면 결혼이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팔자에게 과거의 카르마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특히 배우자를 만나려면 자기 마음을 비우고 그 배우자를 만남의 인연을 잘 가꾸고 조금 헌신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좀 고독할 수밖에 없다. 자기 흔들림 없는 고집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지 않으면 여긴 하나가 분명히 이게 신금의 이게 록이에요. 록. 걸록이라고 하는 걸록 위에
남자가 전혀 없진 않아요. 하나 있는 겁니다. 도화살 위에 하나 앉아가지고, 하나 있어요. 늦게 하나 있는 게 늦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인연에 하나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연이 오게 되면 잘 소중하게 가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기의 업장을 해소하고 자기의 성화를 이루는 거죠. 어쨌든 축이라고 하는 화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철학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이 신강한 에너지를 공부하는 쪽으로 잘 풀어가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덧붙이면서 이 사주 해석을 파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